삼성전자의 갤럭시 SE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있죠. 일명 GOS라 부르는 시스템이 그 주범인데요. 이 시스템 때문에 휴대폰 성능이 반토막 난다고 하고요. 나아가 삼성전자가 눈에 보이는 성능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GOS 사태는 단순히 갤럭시 S22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내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타 사업부와 삼성의 다른 전자계열사들도 연관이 돼 있죠. 다시 말해 갤럭시 S22의 위기는 그 자체로 삼성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갤럭시 S22 성능을 다른 스마트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스마트폰 CPU 성능을 체크할 때는 보통 긱벤치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갤럭시 S21을 기준으로 GOS가 켜져 있을 때 성능은 대략 싱글코어가 600점대 중반, 멀티코어가 2200점대 중반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능은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 13은 물론이고요. 아이폰 12와 11, 아이폰 XS, 심지어 아이폰 8에도 못 미쳐요. 쉽게 말해 2022년 출시된 갤럭시 S22 스마트폰이 애플이 5년 전 만든 스마트폰보다도 성능이 못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갤럭시 S22 성능이 낮게 나온 이유는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GOS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GOS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자체 탑재되고요. 고사양 게임이 돌아갈 때 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발열을 낮춰준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해요. 발열을 줄여준다니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죠? 하지만 그 방식이 게임이 작동할 때부터 칩 성능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능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긱벤치 공식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최대 성능 대비 40% 정도의 저하가 나타나요. 이건 쉽게 말해 나는 비싼 돈 주고 스포츠카를 샀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냥 일반 중형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거의 스포츠카 수준인 거죠. 사실 GOS는 2016년 출시된 갤럭시 S7부터 있었어요. 다만 이전까지는 사용자들이 우회 경로를 통해 GOS를 끄는 걸 허용해줬죠. 근데 갑자기 갤럭시 S22 출시 직전에 나온 업데이트부터 소비자가 GOS를 켜고 끄지 못하도록 삼성전자가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발열이 커지면 고객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객 안전 부분에선 타협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벤치마크 점수를 속이려고 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앞서 삼성전자가 GOS 온오프 기능을 없앤 데 대해 고객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발열이 심하게 발생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도 GOS를 끈 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게임이나 벤치마크나 사실 열이 발생하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근데 벤치마크를 돌릴 땐 성능 제한을 푼 거니까 소비자를 속이려거나 혹은 고객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거죠.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게임이 아니니까 GOS가 작동하지 않은 거라고요. 또 삼성전자는 GOS가 고사양 게임에서만 선별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했죠. 근데 긱벤치 측은 GOS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삼성이 왜 GOS가 게임에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죠. 또 네티즌들은 유튜브나 카카오톡, 넷플릭스 등에서도 GOS가 작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에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은 모두 게임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긱벤치는 벤치마크 조작을 한 기기를 명단에서 빼기로 유명한데요. 이번 사태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탭 시리즈에서 총 37개 기기가 빠졌어요. 지금까지 긱벤치 역사상 벤치마크 리스트에서 빠진 기기는 9개에 불과하고요. 그마저도 화웨이와 샤오미, 원플러스 등 중국 기업이 전부였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로 긱벤치 리스트에서 퇴출된 유일한 비중국 기업이 됐고요. 또 전체 퇴출 기기 가운데 80% 넘게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상황이 커지자 삼성전자는요, 사용자가 GOS를 직접 끄고 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과 관련 코멘트는 단 한 줄도 없었고요. 당연히 각종 IT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삼성전자는 뒤늦게 사과 공지를 올리고요. 또 대표이사는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미 구매자들 사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GOS 문제는 왜 생겼고 삼성전자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기 성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발열 이슈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진은 나와야 하니까 방열 설계를 강화하는 대신 GOS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공정이 미세해지고 또 디스플레이와 이미지 센서, LED 등 전력을 많이 쓰는 반도체들이 탑재될수록요, 발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열을 잡지 않으면요, 기기가 망가지거나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심하게는 배터리가 터지는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돈을 들여 방열 설계를 잘하거나 또는 스로틀링을 걸어서 성능을 낮추는 거예요. 보통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는데요. 삼성전자는 후자를 선택하면서 GOS를 통해 스로틀링을 세게 걸고요. 벤치마크에선 GOS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이 사실을 감췄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갤럭시 S22는 출시 당시 전작 대비 가격이 비슷하거나 낮아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어요. 또 전작에서 발열 관련 이슈가 컸었는데요. 이걸 젤팀이라 부르는 신소재를 써서 막았다고 홍보했죠. 하지만 GOS가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기판을 뜯어보니까 S22 일반형 제품에선 방열 설계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경쟁사인 애플과 비교하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 보여요. 애플은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통해 애플 실리콘이라 부르는 자체 칩을 만들고요.
여기에 맞게 자체 OS를 개발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보다 고성능임에도 발열이 훨씬 덜하죠. 반면 삼성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받아 쓰고요. 칩은 삼성 엑시노스와 퀄컴 스냅드래곤을 동시에 사용해요. 이원화된 칩에 운영체제를 이어붙이면서 애플보다 성능도 낮고 발열도 심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삼성 스마트폰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의 전체 계열사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갤럭시 S22에 들어가는 부품을 보면요. 칩은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만드는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요. 이것들은 모두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되고요. 또 메모리인 D램과 낸드 플래시도 당연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제품을 쓰고요. 기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각종 반도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삼성전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삼성전자와 그룹 계열사 사이 발생하는 매출이 상당해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자사 사업부문 간 내부 거래를 통해 21조 3,9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또 삼성전기와 삼성 SDI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약 4조 7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거뒀어요. 물론 이게 전부 스마트폰과 결부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 제품의 성패에 따라 삼성 계열사 실적에도 희비가 엇갈린다는 건 확실하죠.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를 포함해 매년 스마트폰만 2억 7천만여 대를 팔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매년 팔리는 모바일 기기가 5억 대 정도 되니까 스마트폰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외면하게 되면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자계열사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삼성에서 어느 순간 사라진 혁신의 문제로 보여요. 갤럭시 S가 처음 등장한 2010년에 되돌아보면요.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처음 내놓으면서 전통의 가공인 노키아를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S를 들고 나오면서 스마트폰 진영이 정확히 애플 대 삼성으로 양분됐어요. 이후 스티브 잡스가 죽고 애플이 정체기에 빠지는 동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란 네임밸류가 이만큼 올라간 데는요. 그 중심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삼성에서 혁신이란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애플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인텔의 X86 아키텍처가 아닌 ARM의 리스크 아키텍처 기반의 애플 실리콘을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2020년 맥북과 아이폰, 아이패드에 그대로 나타났죠.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괴물 같은 성능에 낮은 발열과 유려한 디자인은 대찬사를 받았죠. 기존의 애플의 단점으로 지목받던 폐쇄성 문제는요. 오늘날 완결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어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에 달하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무려 7배나 되죠. 하지만 같은 시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어땠나요? 엑시노스 탑재율을 높였던 지난해 발열 이슈로 도마에 올랐고요. 퀄컴으로 갈아탄 올해는 GOS 문제로 완전히 자존심을 구겼죠. 우리가 보통 한 번 실수하면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 실수하면 그때부터 문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GOS 사태로 두 번째 실수를 한 게 명백해 보여요. 이미 헤비 유저들 사이에 삼성이 아닌 애플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을 써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는 지금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거예요. 2010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S를 만들던 시절에는 삼성전자 핸드셋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간의 우려를 이겨내고 갤럭시 S라는 걸작을 만들었죠. 12년이 지난 2022년 오늘의 삼성전자에는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온 듯 보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어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혁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그저 그런 스마트폰 업체로 도태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답글로 남겨드릴게요.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